자, 나성의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을 어떤 연유로 해서 이걸 빠져 결손이 된 학생들에게 요 강의를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확인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에너지. 자, 1회죠. 자, 그림은 운동하는 공의 모습을 0.5초 동안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그죠? 0.5초. 여기 0.5초래. 요것도 0.5초. 왜? 간격이 그러니까. 요것도 0.5초 간격, 요것도 0.5초 간격인데, 이동거리가 80cm면, 전체 이동거리죠? 속력은 얼마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전부 미터/초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80cm죠. 우리 80cm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두 칸 이동해 가면 여기 0.8 이렇게 되겠죠? 미터로 갈 때는 100m가 아니 100cm가 1m잖아요. 그렇죠? 1m라고 하는 거는 100cm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100cm가 1m니까 cm 아직 100은 안 됐는데 그럼 0.8 되겠죠? 소수점 두 칸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8m 이동하는데 0.8m 이동하는데 시간은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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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초.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가면 1초, 또 여기 가면 또 2초 이렇게 되겠죠? 0.5초가 두 번이면 1초니까 2초 걸렸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2초 걸렸다. 그러면 얘를 나누면 0.4 그렇죠? 0.4 미터 퍼 초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풀 때 이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80이니까 네 칸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80을 4로 나누면 한 칸당 20cm 되겠죠? 여기를 20cm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cm 갈 때 0.5초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1초 하기 위해서 두 배씩 곱해주면 되니까 1초일 때 40cm 같다. 뭐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소수점 두 칸 이동해 가니까 0.4m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등속이야. 등속. 가만히 보니까 공사의 간격이 일정하게 됐으니까 등속 운동할 때 속력 물어보는 거예요. 속력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항을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항. 자, 이제 학습지 여러분들 봤을 텐데 그림이 밑에 잘리네요. 선생님이 잠깐 문제를 위로 올릴게요. 자, 그림은 자, 어떤 물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다.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이동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동거리가 미터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동거리도 증가하는 모습의 그래프야. 이와 같은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는데 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가 수학을 왜 배우냐면 이렇게 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이용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기울기 자체를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지. 그지? 우리가 이렇게 증가할 때 시간이 얼마만큼 증가할 때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요 x축 가로축이죠.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증가량, 뭐 이런 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어.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써보니까 얘가 뭐가 됐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렇지, 속력이잖아. 그런데 이 기울기가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글자로 등속운동이 되는 거야. 등속운동. 빠르기가 일정한 거야.
자, 요거 빠르기가 일정한 거는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이 5번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인데 5번이 컨베이어 벨트, 4번 에스컬레이터.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더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무빙 워크가 있었어. 무빙 워크.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그죠? 리프트 같은 경우도, 그죠? 리프트. 이렇게 4번, 5번에 또 추가로 무빙 워크,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래프팅은 불규칙적인 운동이야. 방향도 불규칙하고 속도도 불규칙의 속력도. 그래서 얘는 아니야. 여러분들은 5월대에서 얘기했지만 얘도 아니야. 이 2번 같은 경우는 자이로 드롭 같은 경우는 가속도,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야. 그죠? 자, 3번도 근해도 방향과 속력이 다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 돼. 굳이나 따진다면 요 세 개는 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우리 중3 교과서에서는 가속도라는 말을 잘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그래프에 관한 얘기였어. 우리 등속운동 그래프는 두 종류가 있다.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도 또 있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내용은 지금 뭐냐면 가로넣기야. 그래? 가로넣기 한번 해보죠. 뭐, 그죠? 뭐냐? 지금 여기 보니까 거리를 같은 거리라고 그래서 같은 거리 한번 내가 여기다가 빠르기인 우리 속력 한번 써볼게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이제 뭐 외워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물어보기를 이동거리가 같으면, 자, 여기 봐봐. 이동거리,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며,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게 이동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같은데 시간이 밑에 분모에 있잖아. 이 피자 한 판이야. 분모에 시간이 있어. 나눠 먹는 거지. 그지? 그럼 시간이 작으면, 시간이 적게 걸리면 전체 값은 커지지. 그지? 다시 한번 요놈이 작으면 이 전체의 분수식의 값은 속력은 커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시간과 속력은,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뭐 할 때 빠르냐? 속력이 빠르다고 하냐? 시간이 적게 걸릴 때.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짧을수록, 적을수록, 짧을수록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짧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시간이 작을수록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같은 시간이라고 나왔어. 이제 이거는 색깔을 달리 해보자. 우리가 아까 분홍색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요 시간이 같다면, 요 놈이 같다면 이동거리가 크면 클수록 속력도 큰 거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내가 줬어. 그럼 네가 더 빨리 이동한 거리가 더 많을수록 거리가 클수록이야. 클수록. 뭐 이거 작을수록 해도 되겠지. 그지? 뭐 의미가 좀 그렇다. 요거는 클수록, A는 작을수록. 시간이 작게 걸릴수록, 짧을수록. 뭐 이동거리가 클수록 또는 길수록, 멀어질수록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3번은 이 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4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항 갑니다. 4번은 이제 표를 보고 해석하라는 얘기였어요. 아시겠죠? 4번 문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4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치가 3m, 6m, 9m 갔는데 1초에 그러니까 1분의 3, 2초 그러니까 2분의 6, 3초면 3분의 9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거 뒤바꿔주면 우리가 속력을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분의 3, 2분의 6, 3분의 9, 자 4분의 12 전부 다 이게 3이죠. 물체의 속력이 3m/초이다. 와, 기억은 동그라미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느냐. 이제 요것이 헷갈려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요 힘 앞에는 실상 여기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는 알짜임이라는 말을 꼭 써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 힘 받아야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인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은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마찰이 없다면 힘을 안 줘도 얘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갑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짜임, 힘을 계속 받는다는 그 의미의 알짜임은 뭐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이쪽으로 힘을 주고, 그럼 힘을 주니까 운동하고 일정한 속도로 갔으면 맞죠?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또 힘을 받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의 합이 0이야. 이 합이 0일 때 이런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경우, 합력이 0일 때, 합력이 원래 좀 어렵죠? 합력. 자, 이걸 알짜임이라고 그래. 알짜임이 0일 때 등속 운동한다고 그랬어. 알짜임이 0일 때 등속 운동이야. 좀 어려워. 자, 그럼 알짜임이 0일 때 등속 운동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가는데, 거꾸로 가보면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운동할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알짜임은 0이다 이 뜻이야. 근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 선생님, 얘가 운동하고 있으면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자전거 타고 가면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지금 내가 자전거 밟고 가면 페달을 열심히 밟잖아. 그죠? 여기서 페달을 밟았어요. 여러분 막 밟아갖고 가면은 이 자전거가 갈 때 등속 운동하면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 힘만 생각하지 마라. 이 바퀴하고 타이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있지 않느냐. 두 개의 힘이 합이 0이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쨌든 이 힘을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일정한 등속으로 하면은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얘는 등속으로 계속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갈릴리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기 힘은 여러분들 그냥 알짜임이라고 또는 합력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여러분들 논란의 소지가 없어. 즉 무슨 얘기냐면, 힘이 두 개가 작용하잖아, 그지? 그런데 합력이 0이면 등속이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요 힘 A가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 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런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힘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등속 운동이야. 마찰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통칭하는 용어는 알짜임이 0일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요건 아닙니다. 등속 운동 아니에요. 지금 우리 4번은 등속 운동하는 내용을 찾아라는 얘기야, 보기에서. 근데 1번은 기억은 등속이 맞아요. 근데 니은은 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면 일단 등속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쪽 힘이 작용한다 해서 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힘 그러면 알짜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쌤 평가를 낼 때는 이 힘이라기보다는 합력이라는 말을 꼭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게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되죠.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일정하게 증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어렵게. 그러나 우리 중3 교육과정에서는 오로지 중력만 작용해서 중력만 받아서 증가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교육과정 내에서 자유낙하 운동이구나, 얘 등속도 운동 아닌데? 라고 얘를 고르지 말아야 돼. 수업 시간에 보니까 기억 니은이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덜어 있었어요. 기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4번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이제 4번에서 이제 5번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5번은 무빙워크에 관한 그래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무빙워크인데 사람은 1초 간격이래요. 1초 간격. 자, 그래서 요 밑에까지 보이도록 위를 잘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초 간격의 무빙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가볼게요.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1초 간격이래요. 그럼 1초에 2m, 여기 미터야, 단위가 2초에 4m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m
뭐 1초에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누면 속력이 2m/초가 나와요. 4m/에 가 있는데 그때는 2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2m/초가 나와. 그러니까 속력을 잘 보면 1초에 2, 여기 속력이 2, 저렇게 좀 찍어줘야 돼. 2초에도 2 이렇게 통 찍어줘야 돼. 그래서 쭉 옆으로 가는 그래프가 우리가 등속 운동 그래프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아셨죠? 요 그래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좀 고급지게 속력을 벨로시티 이렇게 하고 V는 2인 그래프다. 사실은 2m/초라고 하는 단위까지 포함시켜서 V는 2 이렇게 하면 마치 뭐 수학에서는 상수함수다 이런 말을 써요. 시간이 언제 몇 초이건 간에 속력은 항상 2로 일정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라는 얘기야. 요거를 우리는 등속이라고, 상수함수 형태로 되면 이게 VT 그래프죠.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한글로는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VT 그래프라고 그래요. 이게 또 웃기죠. VT 그래프, VT 그래프.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이런 등속 운동 그래프가 상수함수 그래프면 다 시간 속력 그래프는 등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 그래프를 분석해서 무빙워크의 운동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럼 얘는 뭐냐면 속력이 2m/초로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알겠죠? 속력이 2m/초인 등속 운동. 속력과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의 넓이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곱해보면 돼. 단위 길이 곱하면 미터가 나오니까. 그럼 1초일 때 2m 가고 2초일 때 가면 또 2m가 더해져 4m 되고 3초일 때 또 1m, 여기 2m가 더해져 6m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8m, 여기까지 하면 10m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이동거리의 증가 또는 두 번째로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복습 문제를 1단계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히 풀어봤어요.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